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만약에 룸사롱이든 유흥지점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히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뭐 접대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예. 했는데 만약에 유흥지점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혔다고 하면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술값이 두당 뭐 100에서 200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안 냈다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룸사롱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 다 거짓말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삼겹살에 소주는 안 사주고요. 룸사롱에서 저기 비싼 술하고 비싼 안주는 사주는 모양인데. 그럼 어쨌든 삼겹살에 소주가 아니라 양주, 양폭 먹거나 양주 먹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오늘 지금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옛날에 김영수 대법원장이 국회 가가지고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자기가 내란범 재판하는 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판사 좀 못하지 이러면 그렇죠. 진짜 그 사진이 그게 맞다면 네. 네. 그럼 판사 그만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사람이 뭐 술집을 갔네 안 갔네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사건에서 네. 내란 우두머리를 시간 단위,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 해서 풀어준 거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해 안 될 지금 재판 진행 이런 것까지 맞물렸고 거기에 대한 또 대법원의 어떤 입장 태도 또 조이대 희대 사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일련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네. 술자리가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사의 일탈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 이미 그 돌은 훨씬 넘어가 훨씬 있죠. 넘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할 이유가 일개 판사였다면 뭐 관심 없었겠죠. 근데 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할 것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했어야죠. 배포가 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알고 보니 뭐 너무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게 이제 물증이 정확히 잡히고 난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지금 특혜를 주었잖아요. 그 특혜를 준 이유가 또 이러한 개인적 일탈과 또 연관돼 있어서 로비를 받고 접대를 받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학연 지연에 이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들을 계속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덜미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직영 판사의 오늘의 그 모두 발언 소위 말해서 네. 우리가 최고위원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듯이 자기 신상 발언을 쭉 했는데 저는 이것을 허락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허락을 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럼 단독 자체 윤리감찰할 때도 거짓말을 했다. 아니 자기가 단독으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예. 내부에 모의를 해서 예. 그렇게라도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했는지 여기 새로운 나라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거든요. 지금 25,000분 계신데 답답하시네.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거짓말을 시키겠나요? 잠시 갔다 나왔다고 바로 나왔다라고 그 거짓말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가 원래 대등재판부였는데 갑자기 후배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예, 예. 조이대랑 직위원 등은 상당한 저는 사전에 여러 가지 교감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풀어주는 거라든지 네. 비공개 재판, 그 다음에 촬영 못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지하 통로 이런 거 다. 심지어 지금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서울대 법대 내란 수계를 지가 챙긴다. 예. 형님 따라서 저도 술 좀 먹고 다녔습니다. 이런 건데 거짓말 금방 드러납니다.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사 모임에 모 변호사가 네. 바로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사무실 변호사가 엊그저께. 예.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제보였어요? 풀어주기 직전에 예. 가서 술 엄청 먹고 왔다. 누구랑 직위원하고. 직위원하고 네. 윤석열하고. 아니 변호사더라고. 아, 변호사더라고. 누가 냈겠어요? 예, 예. 당연히 변호사 냈죠. 근데 지는 소맥도 안 얻어먹었다고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증언할 사람이 넘쳐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막무가내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더 거짓말이라는 게 저는 티가 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을 마녀사냥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사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성향, 뭐 인매, 뭐 심지어는 어떤 진보적인 식견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지기현이가 저는 걸렸다고 봅니다. 추정컨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네. 경공 뉴스공장에서 제가 네. 뭐 제가 감히 뭐 어떤 법원에 대고 뭐 이러라 저러라 할 그건 아닌데 분명한 팩트 그리고 이 제보 사진 등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힌트로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자정 기능을 민주당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처음부터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균형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기회를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힌트일지 모르겠다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제보를 위한 제보가 아니다. 김기표 의원께서 사진 찍었던 그 술집 있잖아요. 제가 술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보자를 만나러 다른 제보자를 만나러 가면서 제가 술집에 가서 봤을 때 그 제공된 두 컷의 사진 중에 그 대문 출입구 앞에가 실내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딱 밖에서 보이는 문이에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문은. 그래서 이게 제보를 위한 제보가 아니다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훨씬 더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됐던 사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재판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짓말을 했다. 자, 1시 50분에 공개하면 대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하나라도 드러나면 판사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만 그만두는 걸로 끝나요. 대법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입장을 발표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지기현 판사 밝힌 거 보면요.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자기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개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뒷조사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이 제보는 이 사람을 조사해서 나온 제보가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그다음에 뒷조사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있지. 자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제보가 거. 왔는데 뒷조사는 윤석열이 했지. 굉장히 사람아. 정치적인 언사네요. 보니까. 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아, 내가 이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뒤에다가 이 말을 붙여요. 앞으로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나 가겠다. 네. 정면 돌파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이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정면 돌파해서 한번 깔 테면 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깔 거죠. 테면 까봐. 그러면 못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못 가겠지.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그 봉지욱 기자가 그 변호사다. 제보자가 네. 변호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관계상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와 업무와 관련되는 분,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그렇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장판사와 업무와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분은 변호사 아니면 검사 아니면 풀려나 있는 피고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감옥에 그렇죠, 있으면 술을 그렇죠. 못 먹을 네. 테니까. 그 범주에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고 변호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변호사면 앞으로 평생 밥벌이가 법원과 이렇게 됐을 때 어렵겠지. 네. 혹시 그런 식으로 안심하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 그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까지더라도 사진이 공개가 되더라도 이것을 진실 공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김학의처럼 진짜 흐릿하다 잘 안 예. 보인다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건의 그 앞으로의 흐름 중에 이제 대선이 네. 끝나고 나면 국힘과 검찰과 법원이 삼각 동맹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저항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해야 될 말들을 국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통해서 해산돼야 될 이 위원정당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실행을 국힘에다 시키고 그 삼각동맹을 통해서 오호. 계속적인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어느 정도의 이 그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들을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있고 난 뒤에 예. 우리는 지금 법원이 개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 평가는 반대로 같습니다. 네. 감히 어떻게 사법부를 건드려? 예.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 26일 날 예정돼 있는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자숙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다가 거꾸로 정치에서 국회 당에서 네. 우리 사법부를 건드려 하면서 반발로 많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탈로 생각하지 않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장기화되고 네. 장기화돼 계속 진실 공방이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만드는 국민들을 현혹해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결국은 또 이 조직적인 저항들, 이 삼각동맹에 의한 조직적인 저항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난황송님 사진 노출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20분 후면 오픈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공개된 김기표 의원님께서 공개한 사진은 출입구 밖에서 찍은 출입구 입구 사진이고요. 실제 그 학동사거리에서 그 청담사거리 가다 언덕 지나서 바로 오른쪽 골목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골목 내리막길 딱 가자마자 그 앞에 있거든요. 룸이 6개짜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부 공사를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개짜리의 그런 룸이었는데 그 사진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진은 지기현 씨가 없는 사진이고 20분 후에 이제 공개할 사진은 지기현 씨가 이제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요. 지금 3만 분께서 아주 뜨겁게 정말 많이 네. 분노해 있습니다. 꽃향기님 사법부 썩었다. 브리핑 실시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실시간 벚꽃 피는 날님 스픽스에서 일단 말씀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진이 이미 돌아요. 넬레노이님. 근데 저도 도는 사진은 봤는데요. 그 기존에 돌고 있는 사진은 잘못 저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진이라고 돌고 있는 게 그게 약간 틀립니다. 그게 그 사람 사진이 아닌 것이 지금 도는 게 있어서 깔 거면 확실하게 까자. 버터플라이님. 예, 민주당에서 20분 후에 확실하게 지기현 씨 얼굴이 있는 사진을 공개할 겁니다. 소장님, 저도 답답하지만 제가 극도로 자제하면서 방송에 스픽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돌려서 사법부가 자정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말 자정 기능으로 최소한 그렇죠. 지기현을 재판부에서 배제를 하고 등등을 원했지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20분 후에 사진이 오픈됐을 때 얼굴 있고 그게 유흥지점이 사실이라면 바로 지기현 씨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까지 책임을 물을 정도로면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태호라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예. 경남도지사다가 이명박이 총리 시키려고 그랬죠. 맞아요. 그때 근데 그때 누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태광의 박연차 네, 회장을 박연차를 모른다. 했어요. 예. 절대 모른다. 근데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사진 딱 공개됐잖아요. 예. 바로 사표 냈잖아요. 맞습니다. 국무총리도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 일당이 하는 짓 보면 그게 어떻게 사표 낼 일이 됩니까? 아이고 제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길 일인데 윤석열 일당 다 그러니까 거짓말. 근데 그래도 김태호는요. 제가 기억하는 김태호는 일말의 양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진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그럼 저 그만둬야죠. 네.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진짜. 네, 네. 당시 김태호가 만약 국무총리 했으면 국민의힘 그때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잘 찾아보면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정치라는 게 기본이 무신 분립입니다. 네.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 사법은 정치보다 더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지기현과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를 사실 저지르고 네. 윤석열의 편이라는 것을 심우정과 함께 심우정, 지기현, 조희대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제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는요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를 묵히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징계가 알면서도 됩니다. 또 묵힐 수는 없는 네. 거죠, 사실은. 민주당 안팎에서 여러분 냉정해 보잖아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아니 지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뭐 사법부에 대해서 정당이 너무 개입한다라는 국민적 우려도 일부 있으니 중도층도 네. 신중하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왜 문제 제기를 해요? 제보가 들어와 버렸는데 네. 그리고 확실한데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동안 직원 씨가 이래서 이상한 재판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법도 몫이죠. 예, 당사자의 양심은 몫이고 배석 판사들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선배 부장판사님 이건 이렇게는 재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만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나서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 재판은 무게상 직계실 안 돼.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까 심지어는 처음에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뭐 예. 구체적인 그렇죠. 지적이 추상적이다. 아니니 추상적이니 예. 뭐 다발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예. 온 국민이 엿먹인 거거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